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행정법 정인호입니다. 오늘 6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자, 25년 소방 공채 문제. 오늘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그래도 개념 이해 요거 하시고 저랑 가시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습관처럼 매일매일 쌓이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짤막짤막하게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분야별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또 내 기억 속에 그런 게 정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실력입니다. 실력이라는 게 뭐 솔직히 말해서 뭐 그렇게 거창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쌓이면 실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도 시작해 볼게요. 매일행정법 정인영이요. 스타트 해 보겠습니다. 자,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거, 근데 요행이 다분히 행정계획이에요. 자, 일단은 처분 요거 살펴볼게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 항고소송 대상 적격이죠. 처분 등. 자, 기본적으로 행정행위 그것도 처분이 되죠. 기본적으로. 이거 왜 이러지? 카메라가 또 말썽이네요. 이럴 때도 있죠. 자, 카메라가 뭐 혼자 작동을 하거든요. 저는 움직이고 카메라는 혼자 작동하고, 뭐 카메라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뭐 조금 오작동을 해도 이해해 주세요. 아, 이거 어떡하나? 자, 볼게요. 항고소송 대상으로서 처분 등인데요. 일단 대상 적격 처분. 소송에서 제일 중요하죠. 처분이 이다 아니다. 이런 결정하는 거. 그래서 처분 등인데 대상 적격. 자, 일단은 행정소송법뿐만 아니라 행정기본법에도 써 있고요. 행정절차법에도 써 있고요. 행정심판법에도 써 있고요. 자, 행정소송법에서 써 있는데 약간 개념은 같아요. 동일하게 행정소송법이나 나머지 쟁송법, 여기에 있는 처분 등의 개념은 같아요. 등의 개념은 모두 동일합니다. 모두 동일한데 범위가 조금씩 달라요. 범위가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요. 물론 행정기본법상 처분이야. 넓은 개념으로서 일반론적 개념으로서 써 있고요. 절차법에는 여기 기본적으로 절차법은 대상이 특정돼야 돼요. 특정.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돼요. 이건 일반 처분. 그러니까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처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 처분도 처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의 처분은 요게 안 돼요. 대통령이 한 처분, 그 다음에 행정심판 재결, 요거는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는. 근데 행정소송법에는요, 대통령 처분도 들어가고 포함되고, 그 다음에 재결도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의 대상이 되고, 또 일반 처분도 대상이 됩니다. 처분도 돼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씩 범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은 모두 동일하나 범위의 차이가 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은 이제 항고소송이니까 행정소송법의 대상인 처분 등을 보시는 거예요. 자, 처분 등이라고 됐는데 기본적으로 처분 등, 자, 행정행위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정행위 개념으로서 청해행위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자, 공법 집행으로서 외부적 효과, 작용, 공법 작용, 외부의 외부. 근데 효과를 일으켜야 돼요. 효과, 권리의무의 변동을 일으키는 효과 있는 행위로서, 자, 권력적 단독행위. 여기 단독행위라는 게 신청에서 나오는 것도 처분이지 무조건 신청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쌍방 간의 합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놓고 그 거부, 그 다음에 재결, 그러고 나서 뭐까지? 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결국 처분의 개념을 확대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한 거야. 확대하는 근거로.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행정행위의 요건으로서 행정청행위로서 구체적 사실, 권력적 단독행위, 그 거부까지는 그렇다 쳐도 재결, 그럼 두 개밖에 느는 게 없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니까 여기에 이제 처분이라는 개념이 권력적 사실행위도 들어가고, 아니 공법적 권력적 단독행위로서 공법작용이니까 법률관계작용인데 권력적 사실행위도 들어가고 요것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사실행위는 법률관계를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데도 권력적 성질 때문에 처분성을 인정해요. 자, 이렇게 해갖고 뭔가 처분의 개념을 점점 넓히는 행정계획도 구속적 행정계획, 구속적 행정계획이라면 처분성 인정돼요. 다만 비구속적 안 된다는 거죠.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안 되고, 또 순수한 사실행위도 안 되고, 이렇게.
자, 오늘은 또 경고문구 안 떴네요. 아니, 뭐, 정품을 사용해도 경고문구 뜰 때 있고, 안 뜰 때 있고, 자기 멋대로 해요. 기분, 오늘은 또 기분 좋은가 봐요. 예, 또 카메라는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자, 볼게요. 이렇게 순수한 사실. 이제 점점 이제 조금 습해지면서 아무래도 전자기가 조금 예민한 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한 사실행위나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고 권력적 사실행위, 그다음에 구속적 행정계획, 그러니까 행정조사도, 행정지도도 권력성이 있으면 그러면 사실행위일지라도 처분성을 인정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분명히 행정에는 안 들어가도 장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신고 반려도 처분성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원래 공증은 기존 이미 확정된 사실을 기록행위니까 기록한다 해서 걸림의 변동이 없거든요. 근데 토지 분할 신청 반려 이런 것도 있어요. 토지 분할 신청 반려. 그다음에 그 토지의 용도가 바뀌면요 가격 차이가 엄청나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목 변경 신청 반려 받아주면 뭐하러 소송해요. 이런 거부 절종에 이런 것들도 다 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재결 파트에서 처분성 인정되는 거, 거부는요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있을 때 거부는 처분성 인정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쪽 파트에서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이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그래요, 침익적, 수익적. 근데 소송은 침익적 행정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위 모두를 또 소송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물론 복효적 행정위라면 또 침익적 처분, 침익적 법률상 이익에 이런 피해를 받은 자라면 소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본 문제를 볼게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런 것들은 기억, 니은 보고 밑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도시계획법에 고시된 도시계획결정, 도시계획결정 또는 도시관리 계획, 이런 것들, 이거 관리계획 나오면 구체적 구속력이 있죠. 이에 반해서 그다음에 단순히 기본계획, 지침, 방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종합계획, 마스터플랜 이런 것들 나오고, 또 환지 이런 계획이 나오면 이런 것들은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계획, 환권계획,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도 있지만 일반적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택지개발계획 이런 것들도 요거는 처분성이 인정돼요. 이런 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과 구속적 행정계획. 혁신도시, 이거 혁신도시 이전 계획 같은 거, 한국토지공사 이전 방향, 혁신도시 이전 방향, 방안, 지침 이런 것들은 구속력이 없죠.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죠. 행정계획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획에 해당되니까 처분성에 비구속적이니까 인정되지 않는다. 기본계획 아주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기억, 니은 찾으면 더 이상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왜? 기억, 니은 들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디귿, 리을 이렇게 갖고 정리를 하시는 거. 항고소송 대상 단순히 대상인 거 아닌 거 물었는데요. 기본적인 개념 좀 아시고, 그다음에 절차법, 심판법, 소송법, 행정기본법 개념은 같은데 범위가 좀 다르다는 것도 꼭 체크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요. 또 내일은 금요일이죠. 행정법 총론 마지막까지 또 일주일을 열심히 유종임이라고 하죠. 끝까지 갑시다. 정인영입니다.